이번 시간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석은 생물의 뼈나 알 직접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흔적만 남아도 다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물의 배설물이나 발자국, 그리고 움직임의 흔적만 있어도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화석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질까요? 화석 생성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물렁물렁한 것보단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겉부분의 껍데기나 안쪽의 뼈, 이렇게 생명체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생명체가 수가 적은 것보단 개체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썩어서 부패하는 것보다는 빨리 퇴적되어서 퇴적물 안에 있어야 더 화석이 만들어지기 좋겠죠? 이런 화석들은 그래서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화석 생성 조건이 좋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생명체가 이때는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체 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우리 지구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거죠. 화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특정한 시대에만 살았던 화석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층에서 그런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됐다. 아, 이거는 고생대의 지층이구나. 아, 그러면 이 지층은 신생대에 퇴적됐던 지층이구나. 라는 생성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명체들은 그 지층은 아, 옛날엔 바다였구나. 또는 아, 이것은 건조한 육지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계속 진화해온 생명체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식 범위는 넓었지만 생존 기간은 짧았던 생명체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생대에 떠만 살았던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엽충, 갑주어, 방초충, 영어로는 푸줄리나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아, 이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한 기간에만 살았고 분포 면적이 넓은 생명체일수록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죠. 그렇다면 중생대 때 표준 화석, 즉 이 생명체들의 화석이 발견되면 아,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생명체들은 바로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있습니다. 이 화석이 발견되면 중생대 때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생대의 표준 화석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네요. 이런 표준 화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을 연구해서 따로따로 연구해서 아,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는 연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지역과 B지역의 지층이 있습니다. 먼저 A지역을 볼까요? 이렇게 차례대로 아래부터 퇴적이 되었겠죠. 그런데 한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아, 이 지층에선 고생대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에서 화폐석이 발견된 겁니다. 아, 여기는 신생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화석을 발견해 봤더니 어느 곳에서 삼엽충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A지역과 B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지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화석과 반대로 서식 범위는 좁지만 생존 기간이 길었던 화석이 있는데요. 이건 시성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과 반대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서식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고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아, 따뜻하고 습한 육지의 지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호가 발견된 지층이라면 당연히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생존 기간은 길고 지구 역사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데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화석이 있다면 바로 그러면 시상 화석이 되겠죠. 조개가 발견됐다면 그 지층은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구나. 또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면
예전에 이 지층은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된 당시 과거의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공룡이나 매머드, 그리고 고사리, 참나무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과거의 육지였던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삼엽충, 갑주어, 그리고 방추충, 완종류,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나 조개 등이 발견되면 예전에 바다였던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이 해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지층의 융기라고 하는데요. 지층의 융기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지층의 융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산맥들이 있죠. 근데 과거에 바다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화석을 발견해 봤더니 암모나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엔 여기가 바다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화와 함께 연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지층부터 최근의 지층까지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겠죠. 그런데 화석을 발견해 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진화된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화된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대륙 이동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륙이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생명체의 화석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생명체로는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모습으로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대륙이 한 군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럼 화석에 대해서 모두 배웠는데요. 마지막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엔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